자, 이번에는 각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방향을 좀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솔루션랩 실장님께서 사회성과 인센티브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는 제가 속해 있는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재단입니다. 설립된 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전에 SK사회공헌위원회, 지금은 이름을 SV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이곳에서 하던 사회성과 인센티브라는 프로젝트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와 또 개발 업무를 이관받아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비즈니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만약 사회적 기업이 잘 운영된다면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또 빠르고 유연하게 그리고 혁신적인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의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투자 자금도 부족하고 인재도 부족하고 청년들이 사회적 기업 창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SPC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사회적 가치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SPC, 소셜 프로그레스 크레딧은 사회적 가치에 비례하여 가치가 평가되는 그런 거래 가능한 유가증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처럼 하나의 거래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가격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자산화되고 유동화되는 그런 자생적인 자원 조달 방안인 거죠. 중간에 보시면 세금 감면권이 거래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뭐 이게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미 탄소 거래 시장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거래 시장은 네거티브한 인센티브 시장이죠. 배출량을 정해놓고 이 배출량을 어기면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SPC 시장은 포지티브한 인센티브 시장입니다. 잘한 만큼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가게 하자는 거죠. 어떤 게 더 기업 방식일까요? 어떤 게 더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더 혁신하게 하는 방식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기가 침체돼서 공장 가동률이 둔화가 되면 자연히 탄소 배출량이 떨어집니다. 기업가 입장에서는 환경에 투자할 유인이 없어지죠. 하지만 포지티브한 인센티브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매년 환경에 투자하는 기업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가게 됩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이런 SPC가 추구하는 시장이 바로 그런 혁신적이고 자생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 SPC의 두 가지 축은 측정과 그리고 금전적인 인센티브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은 비즈니스의 개선점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성장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을 현실에서 옮겨보기 위해서 2015년부터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사진은 매년 개최되는 어워드 행사입니다. 주로 5월 달에 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위기를 기회 삼아서 지금 온라인으로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열었으면 하루밖에 못했을 텐데 지금 저희 표현으로 SPC 어워드 주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한 편씩 짧은 동영상을 릴리즈하려고 합니다. 최경주 프로 골프 선수 같은 분을 포함한 그런 셀럽들의 축하 메시지도 있고요. 그리고 성과가 좋은 사회적 기업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님이나 예금보험공사 사장님 같은 분이 찾아가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영상도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릴리즈가 됩니다. 이런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매년 참여 기업을 선발하고요. 3년간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1년 단위로 사회성과를 측정해서 보상하는데요. 성과 측정을 연습하고 이걸 저희 편으로 가측정이라고 부릅니다. 측정 자료에 대해 협의하는 의견 수렴을 받는 그런 과정이 제일 핵심입니다. 이 과정은 지금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맨 처음 2015년에 이 과정이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즉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합의하는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거죠. 근데 선배 기업들과 합의한 이런 로그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은 이런 논의와 의견 수렴 기간이 점점 줄어 2개월 안에 다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도 노하우가 쌓이고 사회적 기업계에도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웹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이 웹페이지는 아래쪽 빨간 글씨를 봐주시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다만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가상의 기업을 하나 생각하셔도 되고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그 기업의 정보를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기업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측정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빨간 글씨를 봐주시면 실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나와 기업 유형이 비슷하거나 혹은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내 성과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그래프에 점을 찍어주기도 하는 그런 리포트가 생성이 됩니다. 또 비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 자문, 또 특허 자문, 프로보노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센티브는 얼마 주느냐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과연 사회성과에 비례해서 얼마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적절한지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에서는 사회성과 대비해서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시면 벤처 투자나 혹은 중소기업에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세금 감면 그 비율도 이것과 좀 비슷합니다. 한 30% 정도 평균인데요. 어떻게 보면 좀 직관적으로 이 수치를 정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래쪽 빨간 글씨 박스를 봐주시면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저희가 너무 보상 의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고민도 했고 또 기업 전체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외부 자원이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까 그런 고민도 해서 이 25%라는 그 수치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래쪽에 봐주시면 세부 스킴은 조금 달라집니다. 최초 3년 협약을 했을 때 참여 1년 차는 전년도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성과 대비 25%를 현금으로 보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2, 3년 차는 전년도 성과가 있으니까 증분이 있겠죠. 그래서 총액에 대해서도 일부 그리고 증분에 대해서 일부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 이후에 협약을 더 연장하게 될 때는 총액에 대해서는 5% 그리고 증분에 대해서는 50% 그래서 점점 더 증분에 더 보상을 해주는 스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그대로 적용을 되는 건 아니고
매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에게 이걸 사전에 어나운스를 하고 어떻게 보면 1년 경영을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하고 보상해서 지금까지 누적으로 1,600억 원의 사회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빨간 글씨 맨 아래쪽을 봐주시면 5년 누적으로 인센티브는 약 3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보통 5월 말에서 이제 6월 초 이렇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정확한 금액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측정 얘기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드리러 나왔는데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성과 인센티브에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부터 측정을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봐주시면 구름같이 참 잡히지 않는 측정이 어려운 간접적이고 주관적인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 아래 측정이 가능한 성과도 있습니다. 사각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봐주시면 이미 시장에서 매출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보상받은 성과까지 우리가 다시 현금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 점선 박스로 쳐져 있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 작은 빨간색 박스는 아마도 객관적이고 또 직관적으로 합의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선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대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치 논문을 쓸 때 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듯이 사회 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에서도 사회 성과를 나름 저희 그 합의를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맨 아래쪽에 봐주시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성과, 그리고 얼터너티브인 정부나 영리기업 대비해서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성과, 그리고 시장에서 보상받지 않은 성과를 저희는 사회 성과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합의가 어렵지만 저희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측정하고 보상하는 기준으로 사회 성과라는 개념을 정의했다는 말씀입니다. 사회 성과 인센티브에서는 시장 원리, 시장 가격에 기초해서 화폐 가치로 측정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장점이냐면요, 중간 박스를 한번 봐주십시오. 반복 측정이 가능하고 또 사회 문제 우선순위라든지 사회적인 컨텍스트가 다 가격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업종이 다르지만 시가총액으로 비교를 하듯이 업종 구분 없이 성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이 유형이 또 워낙 다양하고 개수가 많은데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측정식을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우선 미션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 성과를 창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사회 성과를 4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이름 붙이기로 사회 서비스 성과, 그리고 고용 성과, 환경 성과, 사회 생태계 성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별로 측정 원칙, 즉 표준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표준식이라는 얘기는 적용되는 아주 큰 원리를 뜻하고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형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저희가 도식을 해봤는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우선 아웃컴, 결과물에 대한 측정이 있고 아직 저희가
시도해보지 못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임팩트에 대한 측정이 있습니다. 아웃컴이라고 하면은 보통 수혜자들이 얼마만큼 이제 베네핏을 얻어갔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임팩트라고 하면 시장이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참 측정하기가 어렵죠. 우선 이 아웃컴 측정에 있어서는 저희는 두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스트 베네핏 방식, 또 하나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방식. 좀 표현이 어렵지만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트 베네핏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성과가 사회 서비스 성과인데요. 가격 할인을 통해서 더 많은 취약계층한테 제품 서비스가 제공된 성과입니다. 그리고 고용 성과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소득이 얼마나 증진됐느냐 하는 성과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봐주시면요, 만약에 시장에서 100만 원에 팔리던 제품을 사회적 기업이 5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이 취약계층은 50만 원의 베네핏을 얻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만약에 영리기업이 50만 원의 월급을 줬는데 사회적 기업은 100만 원의 월급을 준다면 50만 원만큼 추가로 또 베네핏을 얻은 겁니다. 그런 차이, 즉 얼터너티브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저렴하게 혹은 더 쳐주었는지 이런 차이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더러 깎아줘라, 더 쳐줘라.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처한 환경이 원래 그렇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수혜 계층한테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는 환경 성과입니다. 환경 성과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얼터너티브 대비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환경 성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을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해서 신규 자원의 소비를 줄인 성과,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줄인 성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창출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원 절감 같은 경우는 원래 새 제품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1톤의 원료가 필요했다. 근데 재활용, 재제조를 통해서 0.5톤만 쓰면 된다. 그러면 이 0.5톤만큼의 자원을 아낀 겁니다. 그죠? 앞서 말씀드린 그 사회 서비스 성과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경 오염을 줄인 것은 원래 탄소가 100이 나오는데 나는 좀 친환경적으로 생산해서 5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또 절감한 성과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코스트 베네핏 방식은 어떻게 보면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A 빼기 B입니다. 얼터너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당연히 사회적 기업은 혁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개선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얼터너티브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까. 그런데 항상 예산 제약이 있고 또 이 열악한 경영 현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고민이 여기 이 시계는 녹아 있습니다. 왼쪽을 봐주시면 이 코스트 베네핏은 결국 조금 요약을 하자면 더 깎아주고 더 쳐준, 그래서 저희 표현으로는 헌신을 측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새로운 방식을 하나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건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벤처들은 혁신을 통해서 비용도 낮추고 품질은 더 높입니다.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측정할까 하는 겁니다. 넥스트 이노베이션은 일반 글자를 점자로 순식간에 변환시킵니다. 기존 방식은 사람이 직접 점자로 옮기거나 아니면 기계를 쓰더라도
아주 느리고 부정확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순식간에 아주 빠르게 변환시키는 거죠. 사람이 직접 변환하는지 IT 기술로 변환시키는지 또 그 속도랑 정확도에 따라서 제일 기본 단위인 한 장당 점자 변환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방식이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옮기는 시스템이었다면 이 최소 단위가 한 글자가 되겠죠. 근데 이 넥스트 이노베이션의 기술은 스캔하듯이 한 장을 그대로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한 장이 되는 겁니다. 즉 최소 단위 한 장당 점자 전환 비용이 기존 솔루션인 정부 사업, 장애인 복지 사업 중에 점자 변환 지원 사업 대비해서 훨씬 싼 겁니다. 1,300원 대비 300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정확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면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하냐? 1,300원 대비 300원이니까 1,000원의 차이가 생기죠. 그거 곱하기 몇 장 했는지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넥스트 이노베이션이 저희 사회성과 인센티브에 참여하고 올해 들어서 그래서 아주 많은 인센티브를 갑자기 받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방식은 혁신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인 것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코스트 베네핏 방식이 헌신을 측정했다면 이것은 혁신을 측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제품이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시장의 제품이 나오지 않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토도웍스라는 사회적 기업은 수동 휠체어를 전동 휠체어로 바꿔주는 그런 그 파워 어시스트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그냥 통으로 사면 굉장히 비싸죠. 근데 이제 수동 휠체어에다가 저 어시스트를 이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관련 법의 문제 때문에 시장 출시가 조금 잘 안 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전동 휠체어와 똑같은 그런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오른쪽에 만드로라는 곳은 3D 프린터로 아주 싼 비용의 전자의수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이 두 군데는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A 빼기 B가 어려운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 국민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썼는데요. 하나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 그리고 하나는 컨조인트 분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새로 개발한 방식은 아니고 신제품 개발을 할 때 너무 흔하게 쓰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제품을 얼마에 사겠습니까?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컨조인트 방식은요, 이 제품의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만드로에서 만든 의수를 생각해 보면 무게가 있을 테고요, 색깔이 있을 테고, 촉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가격도 있을 테고요. 이런 요소들을 다 나열해 놓고 하나씩 빼기도 하고 하나씩 넣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선호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가격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토도웍스의 임팩트는 약 엄청나죠. 네,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만드로의 임팩트는 23억으로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추정은 이제 제품이 실제로 출시가 되면 현실화가 되겠죠. 매출이 없는, 지금 빨간색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없는 기업의 기술 가치를 추정할 수가 있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아웃컴을 넘어서 임팩트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고객별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품의 가격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as is 부분 동그라미입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 그리고 아웃컴 위주로 지금 측정하고 있는데요. 점점 이거를 임팩트와 미래 가치 쪽으로 이제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평가라든지 혹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고 싶은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화폐 가치로 측정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의 측정 체계는 기업 스스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하고 측정하는 겁니다. 보상 스킴도 미리 알려지기 때문에 1년을 예측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반영해서 비즈니스의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화폐 가치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고 또 관리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분 정도 제가 사회성과 인센티브 프로젝트와 그리고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목표하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측정의 노하우를 쌓고 이걸 이제 점차 또 공공기업, 영리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포지티브한 인센티브 시장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